왜 인플레이션이 문제일까요? 거리에 나간 사람들에겐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명백합니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모든 가격이 오른다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모두가 물가 상승률이 2%, 8%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다들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승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4년 물가 상승률이 1.3%였습니다. 그 후 1970년에는 5.9%로 4배까지 증가했으며 1974년에는 11%로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후 인플레이션은 1980년 14%에서 1983년 3%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심한 편이 아닙니다. 페루에서는 1986년 인플레이션율이 7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 후 인플레이션율은 연 7,500%로 유지되었다가 1992년에는 다시 73%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정말 비싼 대가를 동반합니다. 두 가지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격 혼란과 화폐 착각입니다. 물가 체계에 대한 비디오에서 기억하십니까? 가격이 경제적 요인으로 포장된 신호라고 했던 것, 우리는 그때 유가 상승은 석유 사용자에게 석유 부족이 심화한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은 석유 이용자들에게 아껴 쓸 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화훼 생산을 기후가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신호를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격 혼선이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있는데 희소성 확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지 같은 재화를 노리는 화폐가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가격 체계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특히 변동성이 크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물가에 불순물을 더합니다. 따라서 가격 신호의 해석이 난해해지고 조정 역할의 효율성은 줄어듭니다. 화폐 착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인간은 항상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입장권 가격이 몇 년 만에 2배로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격이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영화가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영화 보러 가는 게 싸게 먹혔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요. 과거에는 영화가 싸고 오늘날에는 비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화관을 덜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 티켓의 실질 가격에 변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상정해 가격을 보정하면 말이죠. 화폐 착각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가격 변동을 실질 가격의 변동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다면 우리는 실질 가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사물을 비교하기 때문에 실질 가격을 비교하기 위한 머릿속에서 거쳐야 할 멋스러운 고정과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재분배하고 금융중개를 망가뜨립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해당 비용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제학을 통달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내용이 머리에 남도록 몇몇 연습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거시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아직도 자리를 안 뜨셨나요? 마지널 레볼루션 대학의 다른 인기 비디오들을 확인해보세요.